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지내시고 헌법재판관을 지내셨던 또 변호사 회장을 지내신 여러 법조계의 어른들께서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탄핵은 아무런 증거 절차나 증거 조사 절차나 법리 수집의 과정도 없이 신문 기사와 신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하여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한 것인데, 이는 증거 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13개 탄핵 사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표결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단편적인 업무 집행 의혹을 근거로 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대통령의 공익법의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의 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 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을 심리해서 참여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법의 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이미 퇴임한 박한철 재판소장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 헌재는 그때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전원 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 진행 절차라고 본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것은 이 나라 사법의 기둥이신 법조의 스승이시고 정신이신 저명한 법조인들의 의견이십니다. 박 대통령 측은 차분하게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특검의 시각과는 달리 재단 출연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힘들다고 본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을 두고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특검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재단 출연금을 두고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며 기소했다는 것은 결론을 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된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에서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특검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오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표가 김정은은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을 또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김정은이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며 대화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not a rational person who has not had rational acts, who is not thinking clearly. 따라서 국제사회가 유엔이 정한 대북 제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모든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can tell you we're not ruling anything out and we are considering every option that's on the table.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ell me why we wouldn't do the THAAD in light of 24 ballistic missiles, in light of 2 nuclear tests, knowing that we're going to protect our allies. 또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은 40년 전부터 매년 있었던 정례 훈련이며 항상 사전에 북한에 통보한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북한과 중국의 비판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말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의 미국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 해당 논의안에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 강화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북한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선제 공격 옵션이 일본과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중국이 북한의 고삐를 조이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 포대 외에 유사시 한반도에 사드가 추가 배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유사시 세계 어느 곳에라도 이동 배치할 수 있는 사드 포대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미군이 텍사스 포트 블리스 기지에 배치된 사드 4개 포대 중 1개를 해외 긴급 대응 전력으로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 초 괌에서 텍사스로 돌아온 사드 포대는 유사시 세계 어느 곳이라도 96시간 안에 이동해 배치될 수 있도록 임무가 전환됐고 100여 명의 관련 병력이 훈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작전 개념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포트 블리스에서 각 포대별로 1년마다 순환 근무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미사일 공격이 임박했다고 예상되는 경우 한반도에 사드가 긴급 추가 배치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의 최대 방어 권역은 200km 정도로 수도권 방어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용산 주한미군 사령부나 또한 수도권의 미군 기지 같은 핵심 시설을 방어하기 부족하다고 미군이 전략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미군은 성주 골프장 부지에 사드 레이더를 설치하기 위한 측량팀을 조만간 파견하고 레이더와 통제장치 등을 순차적으로 전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한국 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선 한국이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ell me why we wouldn't do the THAAD in light of 24 ballistic missiles, in light of 2 nuclear tests, knowing that we're going to protect our allies. 또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는 점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연합 독수리 훈련은 40년 전부터 매년 있었던 정례 훈련이며 항상 사전에 북한에 통보한다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북한과 중국의 비판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진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달 말까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새로운 대북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익명의 미국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 해당 논의안에는 북한을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 강화와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북한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 당국자들은 선제 공격 옵션이 일본과 한국에 막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중국이 북한의 고삐를 조이도록 유도하는 방안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될 사드 포대 외에 유사시 한반도에 사드가 추가 배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군이 유사시 세계 어느 기소했다는 것은 결론을 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된다는 특검의 의견에 대해서는 무슨 의도에서 한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 전 수석에 대한 사건 기록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까지 특검의 수사기록 검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관련자 소환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오늘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 참석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표가 김정은은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모든 수단을 검토 중이라며 사드 한반도 배치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진희 특파원입니다.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만장일치로 규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을 또 한 번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기자회견에 나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의 김정은이 비이성적인 사람이라며 대화만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not a rational person who has not had rational acts, who is not thinking clearly. 따라서 국제사회가 유엔이 정한 대북 제재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응한 모든 수단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I can tell you we're not ruling anything out and we are considering every option that's on the table. 대한민국의 대법관을 지내시고 헌법재판관을 지내셨던 또 변호사 회장을 지내신 여러 법조계의 어른들께서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탄핵은 아무런 증거 절차나 증거 조사 절차나 법리 수집의 과정도 없이 신문 기사와 신증만으로 탄핵을 의결하여 박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한 것인데 이는 증거 재판을 요구하는 우리 헌법의 법치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에 반하는 중대한 위헌이다. 특검의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도 전에 탄핵 소추를 의결하여 처리한 것은 이번 탄핵이 비정상적으로 졸속 처리되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13개 탄핵 사유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심의하여 표결하지 않고 1대까지는 일시 재판을 중지하였다가 전원재판부를 구성한 연후에 재판을 재개하여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재판 진행 절차라고 본다.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것은 이 나라 사법의 기둥이신 법조의 스승이시고 정신이신 저명한 법조인들의 의견이십니다. 박 대통령 측은 차분하게 끝까지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변론 과정에서 탄핵 사유가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습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는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특검의 시각과는 달리 재단 출연금에 뇌물죄를 적용하는 게 힘들다고 본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대기업 출연금을 두고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에 대해선 특검과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특검은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뇌물죄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은 재단 출연금을 두고 뇌물죄가 아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뇌물죄 적용이 안 된다고 보고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며 일괄적으로 표결한 것은 중대한 적법 절차 위반이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리나 원칙을 부정하거나 반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의 단편적인 업무 집행 의혹을 근거로 해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이다. 대통령의 공익법의 설립 및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기업들로부터 기부받는 행위는 선례도 많고 목적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범죄의 행위로 단죄하는 것은 선례에도 맞지 않고 공익재단 법인의 법리에도 맞지 않다. 헌재는 9명 재판관 전원을 심리해서 참여하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므로 헌법의 재판소장 및 재판관의 임명 절차에 관여하는 기관들은 이미 퇴임한 박한철 재판소장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을 조속히 임명하여 9명 재판관 전원 참여의 헌법 정신을 준수해야 한다. 헌재는